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김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서 이제 우상범 대표님께서 미디어랑 컨텐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간단히 얘기해 주셨다고 하면 저는 꾸준하게 데이터 비즈니스를 해온 입장에서 2011년도에 처음 창업했던 회사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했던 한국신용데이터라는 회사에서 어떤 관점으로 사업들을 전개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꾸준하게 데이터들을 다루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커리어의 시작은 금융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펀드 알고리즘, 투자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오픈 서베이를 시작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분석하고 리서치해서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역할들을 했고, 지금 한국신용데이터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가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요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빠르게 시장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 관리들을 대응하는 것들까지 도와드리는 역할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신용데이터라는 회사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면, 현재 저희는 그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알려진 서비스는 캐시노트라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에 65만 개 정도 되는 가게에서 가게의 매출 관리와 경영 관리, 세금 관리, 마케팅 등 굉장히 다양한 경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고 계시고요. 이외에도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돕는 페이노트라는 서비스도 있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십만 개의 매장에서 소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현재 소상공인의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부나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 제공의 영역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공유드릴 내용은 제가 어떻게 그 오픈 서베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찾게 됐고, 또 어떻게 좀 전개해 나가는지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캐시노트라는 서비스를 4년 반 전에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변화들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섹션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사실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기술 산업의 변화는 크게 10년 정도를 주기로 크게 변화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90년도에 컴퓨터가 처음 보급될 때는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없었던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운영체제라고 말하면 MS 도스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썼던 때였고, 한글 같은 경우도 이제 도스용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90년대가 있었는데요.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온라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다양한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이버 마케팅이 브랜드 인지도를 좌우한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2000년도 기사들인데,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건 정확하게 10년 있다가 조금 다른 기사들, 비슷한 톤의 다른 기사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모바일 마케팅이 브랜드 인지도를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2010년도에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는 2009년 11월에 한국의 아이폰이 최초로 출시가 되고, 2010년도 5월에 갤럭시 S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아무도 인터넷이라는 걸 쓰지 않다가 전 국민의 80% 정도가 인터넷에 연결될 때까지 17년 정도가 걸렸는데, 스마트폰은 그게 3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큰 정보기술 인프라의 변화, 즉 특정한 기술을 아무도 안 쓰다가 전 국민의 80%가 그 기술을 쓰기까지 인터넷이라는 것들은 10년 넘게, 십수년이 걸렸는데, 스마트폰은 2010년도부터 시작하면 3년 반 만에 전 국민의 80%가 쓰는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죠. 결국은 동일한 크기의 거대한 변화라고 했을 때 십수년에 걸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수년에 걸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당연히 후자의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업이었던 오픈 서베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자 조사들을 위해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쓰고 있고 콜렉티블리 그게 연간 1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방법론을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들고 다니는 세상이 올 것만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전통적인 방법들, 유선, 대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픈 서베이가 시도했던 것들은 뭐 알파고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질문을 먼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서치 디자인은 사람이 한다고 전제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리포팅하는 그 과정 전반은 전자동화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개발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으나 이 플랫폼이 구축된 다음에 기업들과 사용 고객사들한테 쓰이면서 꾸준하게 계속 그 오버헤드 비용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가정에서 출발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판단했던 베팅했던 것들이 많이 좀 맞아떨어지게 돼서 현재는 전국에 한 1,400개 정도 되는 기업 고객들이 오픈 서베이를 통해서 소비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픈 서베이라는 사업은 제가 2011년도 1월에 시작을 해서 2016년도 초까지 만으로 5년 정도 대표를 맡았는데요.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 2016년도, 2015년도 말 이때 제가 느꼈던 게 바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데이터라는 파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요. 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데이터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가 일반적인 대중분들한테 좀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겠다고 느꼈던 게 아마도 알파고의 그 바둑 경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과 뉴럴링크와 이런 얘기들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회자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모바일이라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리고 시장이 성숙된 이후에 비로소 데이터를 갖고 뭔가 부가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게 제가 정의하는 모바일 2.0이 데이터 1.0이다라는 명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모바일 1.0 시대에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바일, 스마트폰이 뭐가 다른데?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앱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우리가 통신사에 뭔가 컨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검수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내가 앱 개발자, 서비스 개발자라고 하면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에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게 스마트폰이 촉발한 굉장히 큰 변화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은 이런 앱 하나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한테 깔게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수익화하는 것들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매일마다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라거나 아니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들이 이런 형태의 성장 경로를 따라왔죠.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요새 예전만큼 새로운 앱을 우리가 다운받고 있나요? 사실 스마트폰을 우리가 처음 쓸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앱스토어에 자주 들어가서 차트도 좀 보고 이 앱은 내가 못 보던 앱인데 라고 하고 새로운 앱을 다운받기도 하고 이런 행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통계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새로운 앱을 한 번 이상 다운로드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절반 이상이 하나도 다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제가 그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다운받은 앱들은 거의 없고 저만 해도 지난 한 달 사이에 저는 이제 서비스 개발을 하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좀 참고용 앱을 다운받는다거나 하는 것 제외하고는 이제 앱을 이제 새롭게 다운받는 것들은 굉장히 허들이 높아졌고 비용이 참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제가 이제 이런 모바일 1.0은 앱 하나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바일 2.0에선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건 앱 하나를 잘 만든다라는 게 잘 만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게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폰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1.0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이전 모바일 기기들과 굉장히 다른 두 번째 사실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맞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로 푸시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전화기를 사용할 때 생각해 보면 전화가 오는 거,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걸 제외하고 어떠한 서비스도 우리한테 푸시 메시지라는 걸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던 2007년도에는 푸시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8년도 말에 푸시 메시지가 이제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는 API로 패키징돼서 처음 릴리즈가 됐고, 이 API 개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모바일 메신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왓츠앱, 카카오톡, 라인 같은 메신저들이 나올 수가 없었고, 그 이유는 푸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알림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모바일 1.0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로 자리 잡은 회사들은 이걸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당신이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당신의 전화번호부 전체를 내 서버에 올려주시고 당신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푸시를 보낼 수 있게 동의를 해주십시오라는 이 거래 관계를 체결한 게 모바일 메신저들의 일반적인 역할, 일반적인 그 성공 방정식으로 저는 또 다르게 분석을 했는데요. 결국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또 다른 성공 사례들이 나오게 됐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위챗의 사례인데요.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써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텐센트가 제공하는 위챗 위에서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위챗 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앱을 새롭게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트렌드 중에 하나는 어차피 슈퍼 앱들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 그 슈퍼 앱 위에서 굉장히 소비자들과 고객들을 쉽고 빠르게 확보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라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시작이 돼서 현재는 100만 개에 달하는 미니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이 미니 프로그램 중에는 미니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상장까지 간 나스닥에 그런 커머스 회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즉 이러한 큰 변화가 저는 예전처럼 우리가 모바일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별도 앱을 하나 이쁘게 만들어서 1000만 명한테 쓰게끔 까는 이런 프로모션을 좀 결이 다르게 이미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쓰는 플랫폼 위에서 뭔가 우리가 독자적인 서비스를 애드온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의 기회를 바라보게 됐고요. 이게 이제 캐시노트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실제로 캐시노트는 굉장히 심플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가게 사장님들이 특히 한국처럼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오늘 매출이 얼마 찍혔는지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알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마나 각각의 카드사한테 정산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카드사가 8개나 있고 카드사마다 정산 주기랑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제 매출이 70만 원이었다, 어제 매출이 50만 원이었다는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날 마감을 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 모레 얼마나 카드사한테 입금을 받지? 즉 기초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부족했던 게 한국 소상공인의 실태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바라봤던 건 이제 두 가지 앵글인 거죠. 이런 각종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관리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잘 정리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서비스로서 효용이 있을 것 같다 하나. 두 번째는 특히나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은데 별도의 앱을 개발해서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것들의 허들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 앱을 출시하지 말고 카카오톡 위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는 캐시노트가 별도 앱도 출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출시를 하고 2년 정도는 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카카오톡의 애드온 방식이었습니다. 즉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전 국민이 매일마다 쓰고 있는 카카오톡 위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비스를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이른바 알파고와 같은 대단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냐,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로켓 사이언스는 아니지만 제가 되게 재밌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스크린샷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스크린샷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캐시노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참고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이 발달한 게 새삼 느껴지네요라고 사장님이 블로그에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로 로켓 사이언스인 것과 로켓 사이언스로 여겨지는 고객들한테 것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거고, 저희가 주로 목표로 했었던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마치 달에 가는 것처럼 어려운 기술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게 저희가 봤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시작할 때의 가장 큰 자산은 어떻게 보면 신선함과 사장님들이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적으로 낮은 사장님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들어 드렸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2017년 초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그 해에는 한 달에 한 3,000개씩, 그리고 이듬해였던 2018년도에는 한 달에 10,000개,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올해는 한 달에 한 2, 3만 개씩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65만 개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늠하실 수 있게 조금만 부연을 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큰 배달 중개 서비스의 고객사가 20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숙박 중개 회사의 고객사가 2만 개 정도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매출 관리 서비스, 정보성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장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도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가게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식자재나 소모성 자재들을 구매하는 것들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구매선을 연결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상권 정보나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연결해 드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뭐가 나왔냐면, 그렇게 수십만에 달하는 사장님들의 다양한 거래 정보들을 저희가 취급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부기관들,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상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과 어느 업종의 피해가 좀 더 큰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에 가깝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돕는 것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은 이어지는 패널 토론 세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